2025년 9월 30일 BBC 본부 6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1,100억 원. 모니터 속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25년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키보드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8주 전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을 LAFC로 보냈습니다. 33세 노쇠화가 시작된 선수. 합리적인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계산이 틀렸습니다. 8경기 만에 관중이 40% 급락했습니다. 유니폼 판매는 63% 폭락했고 북런던 상권은 70%가 무너졌습니다. 아시아 관광객은 78%가 사라졌습니다. 한 선수를 보냈는데 도시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토트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텅 빈 좌석, 셔터 내린 상점가, 떠나가는 팬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자신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심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BBC 스포츠 경제부 수석 기자로 25년간 프리미어리그의 재정을 분석해왔습니다. 옥스퍼드 경제학 석사 출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날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봤죠. 2015년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에 왔을 때부터 그를 취재했습니다. 10년을 지켜본 셈입니다. 그래서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2025년 8월 7일 그날 손흥민의 LAFC 이적이 공식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나는 BBC 사무실 책상에서 칼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방출, 합리적 비즈니스 결정인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손가락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 지난 시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7골을 기록했다. 전 시즌 17골과 비교하면 명백한 하락세다. 33세. 윙어에게는 가혹한 나이다. 폭발적 스피드가 생명인 포지션에서 노쇠화는 피할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힘주어 타이핑했습니다. MLS 이적은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윈윈이다. 프로축구는 감상이 아니라 비즈니스다. 토트넘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옆자리 후배 제임스가 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좋은 칼럼이네요. 정말 합리적인 분석 같아요. 그렇지? 숫자가 말해주잖아. 나는 웃으며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칼럼이 내 25년 경력 중 최악의 오판으로 기록될 줄은. 2025년 8월 21일 2주 후 나는 풋볼 파이낸스 전문가 된 플럼리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막 토트넘 호스퍼 뉴스와의 인터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된 손흥민 이적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화면 속 플럼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뒤로 수십 권의 축구 경제학 서적이 빼곡했습니다. 마이클, 간단합니다. 선수는 오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는 잠시 안경을 고쳐 쓰더니 계속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동시에 구단은 그를 브랜드 가치로 극대화했죠. 양쪽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 손실은? 내가 묻자 플럼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요즘 팬들은 구단보다 선수를 좇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구단은 다음 스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꼭 아시아일 필요도 없고 전 세계 어디든 가능합니다. 플럼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냉혹하지만 그것이 프로축구의 현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토트넘은 차세대 스타를 키우면 됩니다. 쿠두스도 있고 시몬스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플럼리가 미소를 지으며 화면이 꺼졌습니다. 나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댄 플럼리 손흥민 이적, 합리적 결정. 단기 타격 있으나 장기적으론 문제 없음.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단기 타격이 아니라 재앙이 될 줄은. 2025년 8월 말 이적 발표 3주 후 토트넘의 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본머스와의 홈 개막전. 나는 기자석에 앉아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빈자리들이 보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항상 만석이었는데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불길했습니다. 본머스의 롱킥 하나가 어이없는 실수로 이어지며 실점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토트넘은 제대로 된 슈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슈팅 0개, 본머스 11개. 왼쪽 측면을 봤습니다. 손흥민이 뛰던 자리. 오늘은 오도베르가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패스는 빗나갔고 드리블은 막혔습니다. 최종 스코어 0대1. 경기 후 한 노신사가 아들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낡은 토트넘 깃발에는 손흥민의 사인이 선명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0년 동안 토트넘을 봤지만 재미가 없더군요. 왜 그렇게 느끼셨죠? 뭔가 빠져 있어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뭔가 해주겠지 하는 믿음이요. 오늘은 그냥 답답했어요. 그들이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부 팬들, 손흥민 그리워하는 모습. 하지만 적응 문제일 것. 일주일 후 브라이튼 원정 응원단이 평소의 절반도 안 보였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무너졌습니다. 왼쪽에서 오도베르가 공을 빼앗기며 실점, 추가 실점까지. 하프타임, 원정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 돌려내. 벌써? 후반전, 사비 시몬스가 투입됐습니다. 등번호 7번. 손흥민이 달았던 번호. 하지만 그는 혼자 공을 잡고 슈팅만 난사했습니다. 동료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0대2. 믹스존에서 한 한국인 팬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 손에는 낡은 7번 유니폼.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은퇴하고 평생 모은 돈으로 손흥민 선수를 보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우리 세대의 희망이었어요.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저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제 토트넘이 아니에요. 그는 유니폼을 꼭 껴안고 돌아섰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시아 팬들의 이탈. 하지만 시간이 해결할 것.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LAFC 경기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손흥민 데뷔전 멀티골. 하이라이트를 재생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특유의 스텝오버 후 낮고 정확한 슛.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골대 구석을 찔러 넣는 슛. 33세가 이렇게? 손흥민 미쳤다. 토트넘 뭐 한 거야?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MLS니까 그렇지. 수준이 다르잖아.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설마 내가 뭔가 놓친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골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스피드, 저 정확성, 저 움직임. 그리고 팬들의 목소리. 손흥민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제 토트넘이 아니에요. 나는 베개를 뒤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시적이야. 토트넘은 곧 회복할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나는 그 실수의 크기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1100억 원이라는 숫자로. 2025년 9월 초 BBC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공식 발표 자료였습니다. 홈 경기 평균 관중 4만 9천 명 전년 대비
40% 감소. 유니폼 판매 63% 급락. 아시아 지역 관광객 78% 감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진짜예요? 토트넘 공식 자료야. 손이 떨렸습니다. 40%. 한 달 만에 관중이 40%나 줄다니. 취재 나가야겠어. 어디요? 북런던. 직접 확인해야 해. 토트넘 스타디움 주변. 평일 오후인데도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한 기념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쇼윈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BBC인데요. 50대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기자분이시네요.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뭐 물으세요? 그는 선반의 7번 유니폼을 가리켰습니다. 저 손흥민 유니폼들. 작년에는 하루에 30장씩 팔렸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장도 안 나가요. 얼마나 줄었나요? 일주일 만에 매출 70% 토막 났어요. 20년 했는데 이번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몇 블록 떨어진 펍. 텅 빈 홀에서 바텐더가 무료하게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경기 날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았죠. 손흥민 보러 온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경기 날에도 한산해요. 매출 70% 감소. 직원 3명 내보냈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9월 중순 토트넘 스타디움. 홈 경기 3시간 전. 예전 같으면 팬들로 가득했을 시간. 하지만 스타디움 주변이 한산했습니다. 70대 부부가 스타디움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경기 보러 오셨나요? 노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60년 동안 다니던 곳이니까. 60년이요? 네. 1965년부터요. 지난주에 시즌권 반납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안 끊으신 분이 코로나 때도 유지했어요. 토트넘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왜 지금? 손흥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클럽이 팬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자부심이었는데 물건처럼 팔아버렸어요. 그는 부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끝이에요. 60년이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 전 관중석으로 가는 길에 일본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60대 부부와 손자. 도쿄에서 왔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왔어요. 손흥민 때문이었나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존중받는 선수였어요. 아시아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죠.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이게 마지막 방문이에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토트넘 팬이 아니라 손흥민 팬이었어요. 그가 토트넘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20년이 끝났습니다. 경기 후 사무실에서 한 달간의 취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60년 시즌권을 반납한 노인. 20년 만에 마지막 방문을 한 일본 가족. 그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감.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칼럼 쓰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왜요? 좋은 소재잖아요. 좋은 소재? 나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이건 소재가 아니야. 사람들의 인생이야.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이적이 정말 합리적이었나?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LAFC 관련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손흥민 4경기 연속골. MLS 평점 중.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골 세레머니를 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LA 팬인데 손흥민 덕분에 MLS 처음 봅니다. 이 선수 33세 맞아요? 움직임이 25세 같은데. 토트넘은 미쳤나? 왜 이 선수를 보낸 거야? 나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텅 빈 경기장, 셔터 내린 가게들, 눈물 흘리는 팬들, 그리고 LA에서 활짝 웃고 있는 손흥민. 대체 무엇이 맞는 거지?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내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잖아. 댄 플럼리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썼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정말로 뭔가 큰 걸 놓친 건가?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황급히 일어나 플랫폼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에 젖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어.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그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런던 경제대학의 한 교수가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하면서 6천만 파운드, 1,100억 원. 그 숫자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2025년 9월 말 BBC 사무실. 내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런던 경제대학 스포츠 경제학과. 제목 손흥민 이적의 경제적 영향 분석 최종 보고서.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PDF가 열렸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미친 경제 효과.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손흥민의 연간 경제 효과 6천만 파운드.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제임스가 내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나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6천만 파운드? 런던 경제대학에서 석 달간 분석한 결과야. 나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직접 효과, 티켓 유니폼 스폰서 방송권 총 2천만 파운드. 간접 효과, 관광 호텔 식당 교통, 총 3천만 파운드. 일자리 창출 4,500개. 총액 6천만 파운드.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한 선수가 아니야. 하나의 산업이야.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요약. 손흥민은 연간 50만 명의 아시아 관광객을 런던으로 유입. 1인당 평균 1,200파운드 지출. 그중 절반이 북런던 지역 경제로 직접 유입. 나는 8월 7일 내가 쓴 칼럼을 떠올렸습니다. 합리적 비즈니스 결정.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편집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런던 경대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톱으로 가겠습니다. 편집장이 나를 봤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8월에 합리적 결정이라고 썼지?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모든 동료들이 나를 봤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뿐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 틀렸어. 저녁 9시 BBC 생방송. 앵커 휴 에드워즈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6천만 파운드 약 1,100억 원. 런던 경제대학이 분석한 결과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포스터 박사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손흥민을 보러 런던에 왔습니다. 이들은 평균 1,200파운드를 지출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상점, 교통. 런던 경제 전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비췄습니다. 저는 8월에 칼럼을 썼습니다. 손흥민 이적이 합리적 비즈니스 결정이라고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손흥민은 교체 가능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뢰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화면에 LA 손흥민의 골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MLS에서 8경기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경기 연속골입니다. 33세가 노쇠화됐다고요? LA에서의 그는 여전히 월드클래스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25년 경력에서 가장 힘든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국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 더 타임즈, 손흥민 효과, 1,000억 원, 토트넘의 역사적 실수, 더 가디언, 한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었다. 데일리 텔러그래프, 신뢰의 붕괴, 해외 언론, CNN 한 아시아 선수가 유럽 도시 경제를 좌우하다. ESPN, 손흥민, MLS 폭발대 토트넘 붕괴, 아사히 신문, 60년 아시아 축구의 한, 손흥민, 그 존재의 무게, 인민일보,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의 전환, BBC 사무실, 그날 저녁, 댄 플럼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저도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월에 말했죠. 선수는 오고 가기 마련이다. 다음 스타를 만들면 된다고. 1,0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저도 충격받았어요. 30년간 풋볼 파이낸스를 연구했지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교체 불가능한 선수였습니다. 내일 인터뷰에서 제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25년 경력.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손흥민. 그는 단순한 33세 윙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존재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 신뢰, 희망, 자부심.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2025년 10월 말,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지 석 달. 토트넘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관중은 계속 줄었고, 상권은 더 무너졌고, 아시아 관광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LA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LAFC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손흥민이 동료들과 웃으며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경기 장면들. 골을 넣고 어시스트하고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댓글들. 손이 덕분에 MLS 처음 봅니다. 이 사람 정말 33세 맞아요? 토트넘은 지금 후회하고 있겠지. 나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손흥민은 행복합니다. 토트넘을 떠나서. 그것이 가장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불과 100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관중 40% 감소. 유니폼 판매 63% 급락. 북런던 상권 30% 폐업. 하지만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TV를 켰습니다. MLS 플레이오프가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LAFC의 경기, 손흥민이 뛰고 있었습니다. 공을 잡았습니다. 특유의 드리블, 수비를 제치고 슈팅, 골, 소니, 소니, 소니. LA 관중들의 함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과 포옹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33세.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 속 그의 미소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미소.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미소. 골을 넣고 패배하고 다치고
일어서며 보였던 그 미소. 팬들에게, 동료들에게, 상대 선수들에게까지 건넸던 그 미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33세가 되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 미소는 나이가 아니라 행복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존중받는 것, 신뢰받는 것, 사랑받는 것. 토트넘이 마지막 몇 년간 그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 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신뢰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로 평가받는 자산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간. 우리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33세라는 숫자만 보고, 7골이라는 숫자만 보고, 이적료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TV 속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LA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저들은 압니다. 저 선수가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을 저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손흥민이 그랬습니다. 1100억 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60년 팬의 신뢰, 20년 가족의 추억, 평생 저축한 노인의 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손흥민은 그것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곁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LAFC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하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흥민. 10년 동안 런던을 빛내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가르쳐줘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답게 빛나고 있어서. 창밖 런던의 밤하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드터치였습니다.